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대한민국 어린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날, 빨간 날이라 어른들도 기다리는 날,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19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애녀석, 아해놈, 어린놈 정도로 불리던 존재에서 민족의 장래이자 미래의 주인공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라는 단어와 어린이날을 만든 주인공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99년 11월 9일) 한성부 야주현계 지금의 서울 종로구에서 방경수와 순성녀 사이 3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방정환. 당시 정환의 집은 증조할아버지부터 삼촌, 고모까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어물점과 미곡상을 크게 운영하던 할아버지 방한용 덕분에 정환은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린 정환은 특히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한문의 조예가 깊었던 할아버지 밑에서 5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환이 7살이 되던 해 삼촌이 다니던 신식학교인 보성소학교에 따라갔다가 우연히 교장의 눈에 띄어 정환은 전교생 중 가장 어린 나이로 보성소학교 유치반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성소학교에 다니려면 댕기를 자르고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엔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손자의 뜻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학교를 다니게 된 정환은 특히 글쓰기 실력과 말재주가 좋아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환이 9살이 됐을 무렵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심하게 요동치는 국내외 정세 속 아버지가 계속 사업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 사직동의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만큼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지인의 소개로 인쇄소 직원으로 취직해 생계를 유지하긴 했지만 정환의 집은 쌀을 꾸러 다닐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정환 역시 학교에 제대로 도시락을 싸가지 못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1908년 정환은 한 미술가로부터 환등기 한 대를 선물 받게 됩니다. 환등기는 일종의 슬라이드 영상기였는데 정환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성영화 변사 흉내를 내며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 리더십도 있었던 정환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년 입지회라는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석유 괴짝을 뜯어 만든 칠판을 걸어놓고 휴일마다 친구들과 모여 발이 낫냐 손이 낫냐와 같은 토론회부터 동화 구연이나 연설회 등을 하며 남다른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된 정환. 그러다 1913년 3월 정환은 미동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할아버지의 권유로 선린 상업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문학 소년이었던 정환의 적성에 상업학교는 잘 맞지 않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은행 서기로 취직시켜주겠다는 선생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졸업을 겨우 1년 앞둔 정환은 자신의 꿈을 찾아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 손으로 사본을 써주는 사자생으로 취직해 생활비를 벌어가며 독학으로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너무나 쥐꼬리였기 때문에 정환은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17년 19살이 된 정환은 자신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정환의 소년 입지의 활동을 눈여겨보던 독립운동가 권병덕이 정환을 손병희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손병희는 그의 마음에 쏙 든 정환을 셋째 딸 손용아와 결혼시킨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방정환의 사진을 보면 좀 통통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정환은 몸이 허약해 매우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의 사위사랑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철마다 보약에 보양식을 대령하는 통에 나중엔 맞는 허리띠가 없을 정도로 비만이 됐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손병희의 사위가 된 정환은 장인의 권유로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보성전문학교 법과 지금으로 치면 고려대 로스쿨에 입학해 가난으로 인해 중단했던 공부를 마음껏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유광열, 이중각 등과 함께 경성청년구락부를 조직했습니다. 경성청년구락부는 18세에서 19세 소년들을 중심으로 음악회나 연극 공연 등 다양한 계몽운동을 하며 민족운동을 하고자 만든 비밀클럽이었습니다. 그러던 1919년 정환은 장인인 손병희가 기독교 세력과 함께 3.1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환 역시 경성청년구락부와 함께 무슨 일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보성학교 교장 윤익선이 조선독립신문을 돌리다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환은 동료들과 함께 집에서 직접 등사기로 조선독립신문 2호를 찍어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정환의 집에 조선총독부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정환은 기지를 발휘해 등사판과 원지를 마당의 우물에 넣어 증거를 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환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일주일 동안 감금된 채 온갖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정화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고 버틴 덕분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후 계속 일제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1920년 22살이 된 정화는 천도교 월간지 개벽 3호에 어린이 노래라는 동시를 번역하여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용어를 알린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 사회는 어른 중심의 유교와 봉건주의 문화가 남아있어 아이들은 어른과 같은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했음은 물론 농사일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정환은 애들, 애놈이 아닙니다. 늙은이, 젊은이라 하듯이 어린이라 불러야 합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놈, 내 딸년 하고 자기 물건처럼 대하지 말고 어린이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이들이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방정환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 시작했고 곧 어린이라는 말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20년 9월 정환은 천도교 청년회의 동경지회장이자 개벽의 동경특파원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도쿄에 있던 일본 도요대학 철학과에 특별 청강생으로 다니며 철학은 물론 아동문학과 아동심리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된 정환. 그렇게 그때부터 1923년 11월 다시 완전히 귀국하기 전까지 정환은 조선과 도쿄를 왕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 1921년 2월엔 왕자와 제비를 번안하여 발표하며 동화작가 선언을 하기도 하고 1921년 5월 1일엔 개벽사 주간인 김기전, 이종호와 함께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기도 한 것입니다. 1922년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 창립 1주년을 기념으로 정환은 제1회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3년 3월 16일 정환의 도쿄 하숙집에선 어린이 문화단체인 색동회를 만들기 위한 모임이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색동회는 어린이들이 입는 색동 저고리에서 나온 이름이었는데 그렇게 색동회가 창립이 되며 1923년 5월 1일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또한 정환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습니다. 이때 정환은 깔깔박사, 소파, 북극성, 몽중인, 길동무, 성서인, 시옷 히읗생, 지읒 히읗생, 은파리, 목성 등 30개가 넘는 필명을 사용하며 잡지에 직접 글을 써올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필명을 쓴 이유는 당시만 해도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글쓴이를 다양하게 보이기 위함이기도 했고 일제의 검열과 탄압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잡지는 검열 때문에 발행일자를 지키지 못하기 일쑤였고 원고 통삭제, 게재 중지, 압수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환이 만든 어린이 잡지는 어린이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1925년 서울의 인구는 30만 정도였는데 그해 어린이의 판매 부수가 10만 부에 다다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1928년 5월 1일이었던 어린이날이 경찰의 탄압을 받았던 메이데이, 노동절과 날짜가 겹치자 정환은 어린이날을 5월의 첫 일요일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37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어린이날 행사가 금지되고 소년단체도 강제 해산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참고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된 것은 해방 이후 1946년부터로 마침 5월의 첫 일요일이 5월 5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1975년에 이르러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정환은 글쓰기 실력뿐 아니라 이야기하는 재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전국을 돌며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 구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70회, 통산 1000회 이상의 동화 구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은 일본 경찰의 의심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제수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는데 방정환의 이야기를 몰래 듣던 간수들도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난파선이라는 이탈리아 동화를 번안해 동화 구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정환을 감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한 일본 형사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환에게는 형사를 울린 남자라는 별명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 고등계 형사였던 미와 와사부로는 방정환이라는 놈, 흉측하지만 절대 미워할 수 없는 놈이다. 그 놈이 내지 사람이었더라면 나 같은 경부 나부랭이한테 불려다닐 위인은 아니야. 든든히 한 자리 잡을 만한 놈인데 아깝지, 아까워 라고 회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화 구연을 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 어린이 단체를 통합한 조선소년연합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아기별 삼형제 등의 동요를 만들고 추리소설인 77단의 비밀 등을 집필하며 방정환은 어린이들의 문화와 인권을 위해 열성적인 활동을 이어갑니다. 1930년 무렵 정환은 너무 과로했던 탓인지 건강이 몹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일제에 가중되는 탄압과 개벽사의 재정난, 또 소년운동 진영의 분열까지 겹치며 정환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병인 고혈압과 신장염이 악화돼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서도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동화를 들려줄 만큼 성격이 밝았던 그는 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인 1931년 7월 23일 문간에 검은 말이 끄는 검은 마차가 날 데리러 왔으니 떠나야겠소. 어린이들을 두고 떠나니 잘 부탁하오. 라는 유언을 남기며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때 방정환의 나이 고작 33살. 너무나 불꽃처럼 짧고 아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일평생을 어린이들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달려온 방정환. 실제로 국제사회가 어린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보인 때가 1924년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인데 방정환은 그보다 전인 1923년에 어린이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유엔은 1954년에 와서야 세계 어린이날을 제정했는데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든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22년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 누구보다 어린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 선구적인 인물이란 겁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어린이날을 만든 어린이들의 영원한 아버지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